네, 7월 2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커뮤니티에서 지금 최대 관심사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과연 SEC가 항소할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이 최대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CLO죠.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EC 항소 가능성 우리도 배제하진 않고 있어. 다만 법원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항소 법원 역시 이걸 인정할 거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가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대응 잘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 법률 체계와도 좀 다르고 뭐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다 비법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어떤 사법 시스템 체계가 온전하게 100%딱 와닿진 않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딱 보고 있으면 누구는 어떤 변호사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변호사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왜 말이 다르지?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얘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들끼리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이례적이긴 이례적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지금 이제 중간 항소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식 판결, 최종 판결이 정식 재판의 최종 판결이 아니고 약식 재판의 명령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 항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항소의 데드라인이 통상 약식 재판 판결 명령이 나오고 나서 10일 뒤, 그러니까 7월 현지 시간으로 7월 25일이 데드라인이야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 제목에 달려있죠. 이게 유투데이 기사인데 7월 25일이 아마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게 막 기사화도 되고 그러는데 정작 아무런 지금 변화 포인트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전해진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간 항소라는 개념도 상당히 약간 좀 모호성이 좀 있고 이게 그러면 항소를 한다라는 거야,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최종 결정하는 주체가 지금 항소법원이라는 거야, 토레스 판사라는 거야. 이게 좀 헷갈리는데 헷갈리는 부분들을 일단 조금 명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라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4개의 옵션이 있다라고 이 제임스 머피 변호사, 이 사람도 XRP 진영에 있는 리플 진영에 있는 변호사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4가지 옵션. 먼저 첫 번째 가능한 건 항소. SEC는 2주 안에 중간 항소를 제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일 안에, 그러니까 판결이 나서 10일 안에 7월 25일 이전에 중간 항소를 하게 될 거다. 하게 된다라면 할 거다라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또 전망과는 다른 거죠, 지금. 그래서 2주 안에 중간 항소를 제기할 거다. 이 최종 판결 전이기 때문에 이 토레스 판사와 이 항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SEC가 중간 항소를 하게 되면 먼저 1차적으로 토레스 판사가 이 항소 중간 항소 요청이 필요한 건지를 따져보게 되고 토레스 판사가 기각할 수도 있고 토레스 판사가 이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항소법원, 연방 항소법원으로 이걸 토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레스 판사의 1차적인 허가가 있어야지 항소법원으로 항소심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으로는 항소, 그러니까 중간 항소가 2주 안에 제기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양반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리플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라는 압박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그레이스케일 이렇게 지금 SEC와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다른 사건들이 진행 중인데 리플 판결이 이대로 약식재판 명령에서 합의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하나의 판례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SEC에 불리한다라는 거죠. 불리하니까 당장 테라폼 랩스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에 딱 얘기를 하잖아요. 남부지방법원은 뉴욕지방법원의 이런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판례로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판결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항소 가능 시그널을 지금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이 사람은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게 된다라면 2주 안에는 중간 항소를 할 것 같아 라고 시점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 옵션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이건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데 옵션이라고 지금 제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항소를 하기 전에 경영진들을 재판에 넘긴다, 기소를 한다. 그러니까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에 대해서, 전현직 CEO에 대해서 미증권 등록을 판매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먼저 진행을 한다? 라는 게 지금 두 번째 옵션이라는 거고, 이 세 번째 옵션은
경영진, 그러니까 크리스 라슨과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청구를 철회를 하고 허가 없이, 그러니까 재판부 법원에 허가 없이 항소를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두 가지 다 법률적으로 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이 두 사람이 미증권 등록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이걸 방조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프로그래밍화되고 알고리즘 방식으로 판매된 XRP가 증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SEC는 증권이라는 걸 판결을 받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건데, 요거는 지금 쟁점에서 좀 어긋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옵션과 세 번째 옵션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네 번째 옵션으로 합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SEC는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와 관련해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토레스 판사 합의를 하게 되면 토레스 판사의 이번 판결이 선례로 남게 되기 때문에 SEC는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XRP 진영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합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변호사들이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SEC가 얻을 수 있는 득이 별로 없다. 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항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게 뭐 보수화된 대법원의 스탠스를 보더라도 정부 기관이 시장과 기업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이런 상황, 특히나 약식재판 판결을 통해서 어떤 게 투자계약이고 어떤 게 투자계약이 아니다라는 게 갈래를 터줬는데, 이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국가기관의 어떤 스탠스, 주장, 이런 거에 대해서 대법원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다,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EC가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를 한다라는 건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간다라는 건데, 대법원까지 갔을 때 승소 가능성 그렇게 없을 거야. 지금의 어떤 트렌드적인 추세를 봐도 그래. 그래서 SEC는 합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사람은 지금 합의 가능성 없어.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그러면 선례로 남게 되는 건데, 그러면 테라폼 랩스 사건, 코인베이스, 이런 지금 진행 중이던 사건들, 바이낸스 사건 포함해서 이거 안 될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나마 이 사람이 제시한 네 가지 옵션 가운데 제가 보기엔 두세 번째 옵션은 말이 안 되고, 네 번째는 이 사람 스스로도 지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얘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항소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소, 중간 항소를 2주 안에. 이제 넥스트 2weeks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번 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7월 14일 판결이 나고 나서 2주를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2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월 초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저도 정말 이걸 진짜 항소를 진행을 할까. 그런데 지금 미국 강경파들, 미국 민주당의 어떤 강경파 의원들이 워낙 우악스럽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렌 그 할머니 하는 거 보세요. 정말 막 무섭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이게 확신범 수준으로 약간 우악스럽게 크립토 산업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아바타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네 가지 상황인데 좀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 항소가 되더라도 기각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법원이 인용을 하더라도 추가 증거 채택 없어, 그러니까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지금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크게 다르다, 어느 정도의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뉘앙스 자체나 방향성 자체가 많이 다르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예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송 상황은 굉장히 복잡 단안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XRP, 리플의 어떤 전폭적인 확장성, XRP에 대한 채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들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죠. 이 팔라우 정부가 이번에 이제 리플 기반, XRP 레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팔라우 정부와의 협업이 2021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작은 섬나라, 도시국가 사이즈다 보니까, 특히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를 씁니다. 자체적인 국가 통화가 없어요. 그래서 CBDC를 위해서 통화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
채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짚어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팔라우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클락이 리플레저 기반으로 발행이 됐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CBDC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더 낫다, 이런 단순 비교가 아니고, CBDC를 만들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잖아요. 자국의 통화가 없는 나라, 작은 소규모 국가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더 통화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곳에서는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된다라는 굉장히 이거 혁신적인 사례가 지금 하나 등장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없던 게 지금 하나가 생겼죠. 그래서 팔라우 정부에서는 우선 공무원 대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라고 해요.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위안화 CBDC를 활용해서 공무원들 월급으로 지급을 한 것처럼 팔라우 정부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지급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리플레저 같은 경우에 지금 다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확실하게 강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뭐 정리를 하면 그렇죠. CBDC에 최적화된 플랫폼이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유롭게 아주 잘 구축될 수 있는 곳이고, 이 모든 거를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서 활용되면서 각국의 CBDC, 이 CBDC와 정부 발행 스테이블 코인들이 하나로 그냥 막 왕왕왕왕 쉽게 빠르게 저렴하게 섞일 수 있게끔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플랫폼이다라는 게, 이렇게 정부가 채택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팔라우라는 굉장히 작은 섬나라지만 어쨌든 국가적인 채택에 있어서 안정성이 기술적으로 입증이 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의미 포인트가 크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팔라우 정부, 근데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몬테네그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탄도 이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것과 관련돼서도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 중소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처럼 내지는 러시아처럼 직접 CBDC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규모가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정적인 플랫폼 위로 탑승을 해서 여기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CBDC 혁신, 블록체인 혁신을 국가 통화정책 시스템에 딱 맞물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지금 리플이 가진 최대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이 큰 나라잖아요. 물론 이제 과거 대영 제국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그걸 지금 부활시키려고 아등바등 노력을 하고 있는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과 리플 7년 전부터 CBDC와 관련된 프로젝트들 진행해 왔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떤 국가가 일부 쌈마이 어떤 이름 들어도 모르는 그런 민간 기관들이랑 협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건 지금 국가적인 채택, 정부 기관의 채택, 이런 것들이 강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서 조금 어떤 생태계 확장의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리플은 CBDC 플랫폼, 별도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저와 동일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CBDC 플랫폼, 그냥 올라타면 된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오세요 그냥 올라타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를 통해서 중앙은행과 정부, 뭐 금융기관, 이 자체적인 통화를 발행할 수가 있고, 엔드투엔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리플, 이 CBDC 플랫폼 위에서 다 가능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영국과 어떤 관련성이 최근에 많이 짙어진 상황에서 영국 중앙은행의 블록체인 관련 이 자문을 하는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이 이런 내용들을 직접 발표했다라는 것도 그 자체가 또 해석거리로 작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좀 지난달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맥락적으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여러 차례 짚어봤지만 CBDC 경쟁력 평가와 관련해서 리플이 15개 기업들 가운데 1등 먹었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CBDC의 거래 규모가 올해는 이제 겨우 막 1억 달러 돌파할까 말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지만, 2030년에 이게 2130억 달러, 뭐 20만 배 이상 이렇게 빵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됐을 때 여기서 만약에 리플이 5%에서 10%만 이 시장을 딱 먹을 수가 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2025년, 2030년 이런 시점이 그래서 더 조금 의미 포인트로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거 오늘
뉴스 BTC에서 실은 기사인데 최근에 이제 XRP 판매가 올해 들어서 급증했다라는 게 이게 과연 약일까 독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RP 판매량을 보면 2021년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20억 XRP가 판매가 됐고 월 평균 2억 3천만 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27억 5천만 개, 월 평균 2억 3천만 개 판매가 됐는데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반년 조금 더 됐죠. 지금까지 22억 2천만 개. 그러니까 지금 1년 판매 연간 판매액을 거의 지금 2021년 대비는 이미 추월했고 반년 만에 추월을 했고 지금 1년 판매액이 6개월 만에 지금 추월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팔린 거죠.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그래서 월 평균 판매액이 3억 1,500만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한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유의미한 게 지금 기관들의 채택이 강화됐기 때문이다라고 뉴스비티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채택을 해야 되니까 XRP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많이 사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면은 뭐 1,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과연 그러면 이게 XRP 시세에는 약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독이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궁금한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토큰의 공급량 증가는 시세에는 악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XRP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소각되긴 하지만 수수료 자체가 워낙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유의미한 디플레이션 기능성이 없기 때문에 토큰의 공급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시세에는 악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토큰 전체 공급량이 올해 초에 503억 개였는데 지금 현재 525억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큰 공급량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시세를 바라볼 때 과연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조금 어떤 의미 포인트로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만약에 토큰 공급량과 관련해서 XRP의 어떤 시세를 조금 띄워줄 수 있는 부분은 뭐 딱 하나죠. 뭐 그냥 에스크로 돼 있는 물량 가운데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소각한다 아니면 점진적으로 소각한다 뭐 이런 이슈가 등장을 해준다라면 XRP 어떤 급등세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판단이겠죠. 이사회에서 이제 판단을 할 이슈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에스크로 물량에 대한 소각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 시세와 관련해서 XRP에 대한 소각이 필요하다라면 그때는 이제 에스크로된 물량 가지고 리플이 약간 중앙화된 그런 시스템의 어떤 의사 결정권을 동원을 해서 뭔가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게 뭐 갑자기 지금 당장 막 벌어질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지금 많이 늘어서 기관들의 채택이 많이 늘어서 지금 시장 전체 공급량이 꽤 많이 늘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